자,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 정말 복잡한 시스템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대형 참사는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친 찰스 페로의 정상사고 이론에 대해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재난 관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보통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정말 끔찍한 대참사가 터지면 우리는 누군가 실수했네, 아니면 규제가 허술했어, 이렇게 원인을 찾곤 하죠. 근데요, 찰스 페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사람이나 규제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 그 구조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발전했다는 시스템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 이 질문 정말 핵심을 찌르죠. 페로의 이론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 있는 답을 내놓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지도입니다. 먼저 사고는 왜 피할 수 없는지, 그리고 페로가 말하는 정상사고 이론의 핵심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전문가와 우리 대중의 생각이 왜 다른지, 그리고 이 위험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조직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린 이 위험한 시스템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페로의 제안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페로의 주장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어떤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시스템 설계 자체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심지어 정상적이라고까지 부른다는 거죠. 사고가 정상적이라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페로는 이 정상사고라는 재앙을 만드는 데에는 딱 두 가지 결정적인 재료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버리면 그때는 대참사가 필연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상호작용적 복잡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도미노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 도미노는 착착착 순서대로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가 넘어졌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놈이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나가고 저기 있던 게 또 쓰러지고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죠. 원인이 뭔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 바로 이게 상호작용적 복잡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 긴밀한 연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시스템 한 군데서 딱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멈추거나 수습할 시간, 어떤 완충 장치도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 하나가 순식간에 다음 문제, 또 다음 문제로 이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거죠. 연쇄 반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페로 이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로축은 방금 말한 상호작용의 복잡성, 세로축은 연결이 얼마나 촘촘한지, 즉 긴밀함이에요. 페로가 진짜 위험하다고 지목한 곳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모두 높은 저기 오른쪽 아래 2번 칸입니다. 여기가 바로 위험지대죠. 원자력 발전소, 핵무기, DNA, 즉 유전자 조작 기술 같은 것들이요. 특히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된 게 생태계로 퍼져나가면 이걸 회수할 방법도 없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조차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위험한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랑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이 느끼는 거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페로의 이론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걸까? 그리고 대중이 느끼는 그 공포는 과연 비합리적이기만 한 걸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절대적 합리성이라는 잣대로 봐요. 그래서 1년에 몇 명이나 죽는데 하는 통계, 데이터로만 위험을 개선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 대중은 사회적 합리성으로 접근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망자 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게 터지면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그 어마어마한 공포, 충격, 그리고 왜 우리가 저 위험을 감수해야 해 하는 불공정함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실제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었어요. 전문가들한테 30가지 활동 중에 뭐가 제일 위험한지 순위를 매겨보라고 한 거죠. 자, 여기서 원자력 발전은 몇 위를 했을까요? 바로 20위였습니다. 30개 중에 20이면 꽤 안전하다고 본 거예요. 그쵸?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일반 대중에게 던졌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1위였습니다. 1위. 아니, 전문가들은 20위라는데 대중은 1위라니 이 엄청난 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우리 대중이 그냥 잘 몰라서 비합리적으로 무서워하게만 하는 걸까요? 패로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비합리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대중은 전문가들의 계산기에는 없는 것들, 바로 이 공포 위험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 한번 터지면 그냥 다 끝장나는 그런 재앙의 가능성, 그리고 왜 소수의 이익 때문에 다수가 이런 위험을 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불공평함까지 전부 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비합리적인가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나게 위험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조직은 어떨까요? 이 조직들은요, 결국 해결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푸시미 풀류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이 하나인 동물처럼 조직이 완전히 반대되는 두 방향으로 동시에 끌려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역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어요. 상호작용적 복잡성이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분권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져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요. 긴밀한 연결 상황이죠. 이땐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처럼 한 사람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죠. 중앙집권화가 답입니다. 자, 보세요. 분권화와 중앙집권화, 이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 풀 수 없는 역설 때문에 페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어떤 완벽한 조직 구조를 가져와도, 심지어 우리가 가장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군대식 조직이라 할지라도 이런 위험지대에 있는 시스템의 정상사고를 완벽하게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아, 그럼 사고는 필연적이고 그걸 관리할 조직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면 대체 우리는 어쩌라는 걸까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페로는 아주 냉정하지만 또 굉장히 현실적인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처럼 한번 터졌을 때의 위험이 우리가 얻는 이익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시스템은 과감하게 포기하자. 두 번째, 화학물질 해상운송처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긴 한데 위험하니까 이건 더 안전하게 만들자. 마지막으로 항공이나 화학공장처럼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자. 이 세 가지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리고 페로는 이 마지막 한 문장으로 이 모든 기술적인 논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궁극적으로 문제는 위험이 아니라 권력이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에게 위험을 강요할 수 있는 권력 말이다. 결국 이 모든 건 단순히 안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 위험을 결정하고 그 위험으로 인한 이익은 누가 가져가고 또 그 피해는 누가 감수하게 만드는가. 바로 이 권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 권력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을까요?